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하셨습니까? 2017 국민의 선택 SBS 선거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입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의 가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잘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남짓 국정 공백, 국정 혼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이 정도로 지탱해 온 것은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온 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SBS가 진행하는 이 선거방송의 취지는 대국민 헌정방송으로 정했습니다. 자, 제 뒤에 화면 지금 보시면은 곳곳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들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거방송 내내 정확한 예측, 정밀한 분석 이런 것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현장 곳곳에 저희 취재기자들과 스텝이 지키고 있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17 국민의 선택 SBS 선거방송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오늘 아침에 불이 나서 우리나라 국적 유치원생 1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우선 사고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오늘 이 중국에서 말씀드리기조차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곳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터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쯤 웨이하이시 환치구에 있는 타오자탕 터널에서 유치원생들을 태운 통학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유치원 원화 1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가운데 한국 국적 어린이가 10명으로 대부분이고 또 중국 국적 유치원생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던 중국인 운전기사 1명이 또 숨졌고요. 인솔하던 중국인 교사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웨이하이시의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의 통학 차량이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민 자녀들이 많이 취약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타오자탕 터널은 롯데백화점 등에 있는 웨이하이 중심가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웨이하이에서 산둥반도 내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산둥성 웨이하이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데다 자연환경이 좋아서 등록된 한국 기업만 400여 개에 이를 만큼 교민 숫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번에 참변을 당한 어린이들도 대부분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규제원들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명이 숨졌는데 11명이 우리 국적 유치원생 그리고 1명이 중국 국적 유치원생이라는 얘기 들었고요. 자, 인명피해가 그 버스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왜 커졌는지 좀 원인은 나왔습니까?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칭따오 총영사를 급파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직 도착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 차량이 노후해서 화재가 난 것인지 아니면 1차 사고 이후에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인지조차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대사관측은 밝혔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만 사고 발생 지역이 폐쇄된 터널이고 또 차량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미뤄서 불이 붙은 뒤에 제때 탈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응급구조의 도움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선 사고 개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곳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터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9시, 한국 시각으로는 10시쯤 웨이하이시 환치구에 있는 타오자탕 터널에서 유치원생들을 태운 통학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유치원 원화 1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숨진 유치원생 11명 가운데 한국 국적의 어린이가 10명, 그리고 중국 국적의 유치원생이 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쪽의, 유해 시장 쪽의 발표는
11명 중 5명만 한국인이라는 발표도 지금 있고요. 나머지는 중국인이라는 말도 있고, 한 명은 중국인이 확실합니다만, 나머지 5명이, 그렇다면 이중국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사고로, 지금 이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 참사가 났습니다. 또 중국인 운전기사 1명은 숨졌고요. 인솔하던 중국인 교사 1명은 중상을 입은 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 차량은 AIC의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 차량이었는데 한국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민 자녀들이 많이 취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중한국대사관 측은 차량이 노후에서 화재가 난 것인지 아니면 1차 사고 이후에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고 발생지역이 터널이고 또 갑자기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걸로 미뤄서 불이 붙은 뒤에 대체 탈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응급구조대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터널에서 사고가 먼저 발생한 뒤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원인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금 베이징 특파원, 현상욱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확한 사망자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적 유치원생이 몇 명인지 지금 5명에서 10명, 11명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국적과 무관하게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저희는 선거방송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속보가 들어온 대로 그때그때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분 4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투표율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 시각 전국 투표율 70.1%입니다. 아직 투표가 3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벌써 70%를 넘어섰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투표율은 지난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 26.06%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1%. 자, 그러면은 투표 열기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투표율 상위 50개 시군구입니다.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투표율이 상위 지역인데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얼핏 보기에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도 군데 조금 지역별로 투표율이 높은 곳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부벨트,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서부벨트에서 투표율이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하위 50개 시군구 투표율이 낮은 지역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위 50개 시군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 수도권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투표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면도 있을 텐데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청 지역에서 투표율이 좀 낮은 지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도 좀 보이고요. 대구시를 비롯한 영남에 조금, 이상하게 부산 지역에 투표율이 낮은 곳들이 많이 보이네요. 부산 이번 선거의 주요 후보들 중에서 3명이나 고향이 저 지역과 저 지역 부근인데 투표율이 낮다는 건 좀 의외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도별 투표율 보다 자세한 내용을 PT월에서 박선영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준 앵커가 방금 지도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요. 시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70.1%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광주입니다. 전국 투표율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75.8%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제주입니다. 65.6%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투표율이 지난 18대 대선과 가장 최근 선거였던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높고 혹은 낮은 수치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투표율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8대 대선,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 총선입니다. 네, 거의 맞닿아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투표율 70.1%.
지난 대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가 8시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유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날씨가 붓다고 들었습니다. 우산 챙기셔서 여유 있게 투표하시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PT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서울의 현재 투표율은 71.4%입니다. 많이 했는데? 응? 경기 현재 69.8% 투표 진행됐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는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인천의 현재 투표율은 67.8%. 너 투표는 했어? 부산은 68.7% 투표 진행됐습니다. 울산은 71% 투표 진행돼서 66만 7,900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남의 현재 투표율 70.2%, 192만 7,200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대구 지금까지 68.9% 투표 진행됐습니다. 140만 8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북은 지금까지 69.2%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좀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투표율은 75.8%, 88만 3,900명이 투표했습니다. 전남의 지금까지의 투표율은 73.6%, 투표자 수 115만 7천여 명. 전북은 지금까지 73.4%가 투표했습니다. 112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습니까? 대전의 현재 투표율 70.8%입니다. SBS 선거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세종은 현재 투표율 67%, 127만 3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제발. 충북의 현재 투표율은 67.7%. 다녀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강원은 67.8%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87만 2,700여 명. 제주의 현재 투표율은 65.6%, 33만 9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전국 지금까지의 투표율은 70.1%입니다. 2,97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2시간 50분쯤 지나서 투표가 마감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제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각 투표소마다 출구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겁니다. 여러분 투표하고 오시다가 혹시 만나셨나 모르겠는데 그 작은 선물도 주고 그런다니까 혹시 와서 출구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쁘게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역시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출구조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서실 때 우산도 챙기시고 또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표가 진행될수록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출구조사 결과일 겁니다.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투표소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 50m 정도만 걸어가시면 이렇게 흰 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우산까지 챙기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출구에서 매 5번째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7시까지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것들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성별, 연령,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비밀 선거인데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말해도 되나 이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좀 비가 젖었는데 이렇게 덮개가 있고요. 이 덮개를 열어서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응답을 하고 이 함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대 볼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또 이번 출구조사 이것만 묻는 게 아닙니다. 왜 해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또 차기 정권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물어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여론을 잘 모으고 또 그 모아진 여론을 국민의 민심을 다음 정권에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출구조사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현장에서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4,247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지난 대선 유권자 수와 비교를 해봤더니 약 197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국민 5명 가운데 4명에게 투표권이 생긴 겁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의 평균 나이도 살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48세인데요. 지난 대선 유권자 평균 연령과 비교를 해봤더니 1.6세 높아졌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유권자의 평균 나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세대별 유권자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대별 유권자 구성 살펴볼까요?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이하와 30대 구성을 보겠습니다. 각각 17.6%고요.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40대는 20.6%, 그리고 50대는 전체 유권자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60대 이상을 보실까요?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24.4%로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더 막강해진 이 노년층의 표심, 이번 대선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12년과 2017년 유권자의 특징을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대선에 비해서 20대, 30대, 40대 유권자 수는 줄었고 50대와 60대 유권자 수는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3, 40대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40, 50대로 옮겨간 것이겠죠. 계속해서 유권자 권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해서 49.6%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가 나눠 갖고 있죠. 영남이 25.7%, 충청이 10.4%, 호남이 10%,
강원, 제주가 4.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권역별로 이 유권자 수를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권역부터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수도권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고요.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순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영남과 호남을 보시면요. 호남은 10%에 불과하지만 영남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는 25.7%나 됩니다. 이 두 지역의 유권자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번 대선 특히 보수 진영의 부진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영남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충청 지역도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번 충청권의 유권자 수가 호남권을 근소하게나마 앞질렀습니다. 항상 충청의 승리가 곧 대선 승리다. 또 충청은 전통적으로 대선의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충청권의 민심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T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실시간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는 SBS 대선 기상대입니다. 세대별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관악 지역 투표율 72%, 60대 이상이 많은 강북 지역 67.9%입니다. 이번엔 경기 지역 보시죠. 20, 30대가 많은 수원, 영통 투표율 75.9%, 60대 이상이 많은 가평은 67.1%입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볼까요? 20, 30대가 많은 부평 지역은 투표율 68.2%, 60대 이상이 많은 옹진은 74.8%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20, 30대가 많은 청주, 청원 67.8%, 60대 이상이 많은 괴산은 69.7%입니다. 충남 세종의 투표율도 보시죠. 20, 30대가 많은 천안 서북 66.5%의 투표율, 60대 이상이 많은 서천은 66.4%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유성은 75.2%, 60대 이상이 많은 동구는 67.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투표율도 살펴볼까요? 20, 30대가 많은 광산은 75%의 투표율, 60대 이상이 많은 동구는 74.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전주 덕진 74.7%, 60대 이상이 많은 진안은 77%의 투표율입니다. 전남입니다. 20, 30대가 많은 광양 73.6%, 60대 이상이 많은 고흥은 75%의 투표율입니다. 대구로 가보시죠.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달성은 67.4%, 60대 이상이 많은 중구는 68.5%입니다. 경북 지역 투표율입니다. 20, 30대가 많은 구미는 67.7%, 60대 이상이 많은 군위는 75.2%. 경남 지역입니다. 20, 30대가 많은 거제 68.8%, 60대 이상이 많은 합천 72.2%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20, 30대가 많은 강서 68.7%, 60대 이상이 많은 동구는 66.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볼까요?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북구 73.2%, 60대 이상이 많은 울주 69.8%. 강원 지역 보시죠. 20, 30대 유권자가 많은 화천은 73%, 60대 이상이 많은 양양은 69%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입니다. 20, 30대가 많은 제주 66%, 60대 이상이 많은 서귀포 64.5%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주요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현재 투표율 70.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용산으로 가봅니다. 현재 투표율 68.5%, 13만 5,600명이 투표했습니다. 서울 강남입니다. 투표율 70.4%, 32만 8천여 명이 투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초로 날아갔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73.5%, 유권자 36만여 명 중에 2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투표율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입니다. 72.7%의 투표율, 39만 7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서울 동작으로 가봅니다. 현재 투표율은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만 3,800명이 투표했습니다. 대선맨이 서울을 날아다니면서 투표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는 72.9%의 투표율, 23만 3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서울 노원입니다. 33만 9,930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현재 투표율은 73.2%입니다. 서울 양천입니다. 28만 2,600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73.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관악으로 가봅니다. 현재 투표율은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만 1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방송 준비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에 제 얼굴 절대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더군다나 잘생기고 젊은 김현우 앵커 옆에 나오게 됐습니다. 참. 자, 어쨌든 선거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대선 후보들 본인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을 저희 취재 기자들이 자택 앞 또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밀착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한번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국회네요. 네, 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오후 4시쯤 바른정당 당사를 나와 이곳 의원실에서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대구 자택에 있는 동구 안심 2동 투표소에서 아내와 함께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거라며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잘 선택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어버이날인 어제 미처 뵙지 못한 모친에게 인사를 드린 뒤 대구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를 찾은 유 후보는 당직자들을 격려하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유 후보는 우선 의원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비롯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네, 이번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추적하고 있는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훈 기자, 심상정 후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심상정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애초 심 후보는 이 시각 홍대 입구로 가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선거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점심시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2시간가량 각종 공약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 후보도 오늘 아침 8시 자택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로 가서 남편 이승배 씨와 투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대선이라며 낡은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과 함께 자택에 있는 심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후보 자택 앞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네, 후보들 추적하는 기자들,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짝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SBS 빅지수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선거 기간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빅지수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것을 일반 여론조사들이 좀 예측을 못한 면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SNS에 떠도는 얘기들이라든지 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집계를 해보니까 이미 트럼프의 당선이 더 유력했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 걸 아실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저희가
다음 소프트와 함께 SBS 빅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특히나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6일이 깜깜이 선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도 과연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SBS 빅지수를 통해서 숨은 표심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죠. PT월에서 박선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짧은 대선 레이스였지만 대선 후보들 간의 지지율에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줄곧 1위였습니다. 표의 확장성이 약하다는 공격도 받았지만 결국 지지율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봤을 때 문 후보를 향한 고정 지지층이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된 순간 문 후보의 상승률은 조금 주춤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 또 송민수 문건 같은 변수가 등장했지만 문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초록색 그래프를 보실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10%로 시작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순간 35%로 급등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또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함과 동시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중도층과 60대 이상의 보수층 상당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자, 이랬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를 거치면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스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덮어쓰고 또 검증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반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막판 뒷심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16%까지 올랐습니다. 1강 2중 구도를 만든 건데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좌파 정권의 정권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뭉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네, 돼지 흥분제 논란의 사퇴 압박도 받았지만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홍 후보의 지지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지난 일주일 사이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S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숨어있는 인터넷 표심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SBS 빅지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각 후보들이 뉴스에서 언급되는 량 혹은 포털 검색량, SNS 호감도를 말한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역시 이곳에서도 1위네요. 285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67점, 안철수 후보가 258점입니다. 자, 후보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검색어, 키워드는 또 뭘까요?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얼굴을 장식하면서 타임지가 검색어에 올랐고요. 또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이었죠. 광화문도 올라와 있네요. 홍준표 후보 볼까요? 안철수 후보와 막판까지 지지율을 엎치락뒤치락 경쟁이 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지율 또 여론조사라는 검색어가 올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지율과 함께 유세 기간 동안 화제였던 뚜벅이 유세와 관련해서 지하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보입니다. 자, 물론 인터넷상의 관심도가 후보를 향한 지지율과 맞닿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 이 결과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T월이었습니다. 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저희 SBS가 오늘 하루 1일 캠페인 같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증샷을 찍으면서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 표시할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 다 잘 아시죠? 저희는 지금 선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기가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정 또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여러 가지 인증샷들 또 그런 것들이 SNS에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 와글와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장혜원 아나운서가 이 SNS 와글와글에서
와글와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인증샷들 또 나는 무엇을 해서 투표한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연 아나운서 나와 주십시오. 네, 장경은입니다. 오전부터 화면 하단을 통해서 투표 인증샷과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 선거법이 달라지면서 투표 인증샷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신 이분은요. 문 후보의 슬로건을 인용해서 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투표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은 젊은이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계시고요. 기호 3번도 볼까요? 일본 고베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나는 미래를 위해 투표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4번도 보죠.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위해 투표한다고 할머님과 손자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5번은 딱 보면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기호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요? 이 사진 보시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진인데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온 가족이 투표하러 가셨나 봐요.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표합니다. 지금까지 인증샷을 좀 살펴봤는데 광화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희가 광화문에 가시면 투표로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전투표 당일의 인증샷들입니다. 커플의 사진도 보이고요. 그리고 꼬마는 투표로와 함께 뽀뽀하는 귀여운 사진도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형을 선물 받았다면서 SNS에 인증해주신 유권자분도 계십니다. 투표가 계속되면서 SNS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몇 번을 투표했지만 오늘 대기줄이 가장 길다면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보셨죠? 지금 바로 투표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첫 투표에 성공하셨네요. 대한민국 대표자인 만큼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SBS 선거방송에 대한 반응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SBS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장혜연이었습니다. SBS 개표방송의 마스코트 투표로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71.4%. 네, 놀이동산이 있는 이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69.8%, 716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어선들은 조업에 한창이고 투표로는 중국 불법 어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투표율 67.8%, 163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야구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사직구장에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부산의 투표율은 68.7%, 202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있는 이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1.0%, 66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를 투표로가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70.2%, 192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작년 화재의 아픔을 투표로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투표율 68.9%, 14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강한 지진이 있었던 경주입니다. 경북 지역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69.2%, 155만 7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빛골 광주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5.8%.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입니다. 73.9%, 116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장담은 항아리들이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전북 지역의 현재 투표율 73.4%. 빵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대전의 투표율은 70.8%, 86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퇴근 후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이곳, 충남 세종입니다. 67%의 투표율, 127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금은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죠.
농사 짓고 있는 이곳은 충북입니다. 현재 투표율 67.7%, 88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로가 스키점프대를 타고 내려옵니다. 착지는 좋지 않네요. 강원도입니다. 67.8%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로가 물질도 합니다. 이곳은 제주 앞바다인데요. 제주의 투표율은 65.6%, 33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촛불에 민심이 모아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국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0.1%, 2,978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부차 개헌 이후 직선제로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그 시작은 지난 겨울 광장이었습니다. 1960년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네 번째 집권을 노린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거. 승리의 부위. 지금은 투표소 한 칸에 한 분씩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유권자 세 분을 한 조로 짭니다. 3명 중 1명은 일명 조장이에요. 경찰이랄지 공무원, 여당 당원이 이 조장이 돼서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찍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 개표 과정에서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야당 참관인을 이 개표장에서 내쫓거나 이 수면제를 탄 닭죽을 먹이고 이미 개표를 하는 일명 닭죽 개표. 개표 중에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표를 세는 이런 올빼미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경상남도 마산의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눈에 맞고 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학생이 바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4월 19일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4.19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27년 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염원은 그랬습니다. 이번 대통령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정부는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내세우며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그러던 중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 또한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해서 광장으로 향하게 됐고 바로 이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집권 여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그때부터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서 대통령을 뽑는 새로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민주화운동 4.19 혁명과 6월 항쟁은 작은 투표용지 한 장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11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역사 속의 승리는 그들이 아닌 우리 국민이 이루어 왔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우리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또다시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후손에게 널리 기록될 것입니다. 네, 역사 공부 잘 하셨는지요? 지금 제 뒤에 보는 화면 보시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수많은 현장에서 지금 취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도 있고 후보 자택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심지어는 각 후보들의 주요 후보들의 고향에까지도 이 취재 기자들이 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과정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이라든지 또는 휴대용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서 또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서 후보들과 또 마지막에 당선인의 이동 경로를 생생하게 취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끝까지 SBS와 함께 보시면서 제19대 대통령 당선의 순간까지 한번 상황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카톡 소리 왜 갑자기 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SBS 정치부 기자들이 또 정치부에 파견된 기자들까지 합해서 크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오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소개를 해드리죠. 한번 화면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형 기자는 집 뒷산 산책 뒤 당사 방문. 문재인 후보가 뒷산을 산책하고 당사를 방문하고 당직자와 선거 판세를 논의하고 또 자택으로 돌아가서 개표 방송을 볼 것 같다. 이런 카톡이 들어왔고요. 홍준표 후보를 마크하는 민경호 기자, 홍준표 후보 경남 창녕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방문을 했고 주민 한 사람이 안 돼도 힘내라 이런 말에 다음은 시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서울로 복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담당하는 남주현 기자, 홍대에서 투표 동료 활동. 안철수 후보가 홍대를 갔군요. 투표율은 18대 대선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현재 마포 모처에서 투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단톡방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각양각색의 후보들, 각 당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후보들의 뒤를 쫓고 있는 취재기자들 한번 연결해서 지금 후보들의 상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쪽 취재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택은 홍은동이죠. 홍은동에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기자, 지금 후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 홍은동 자택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 문재인 후보 자택 앞에서 계속 문재인 후보와 동선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반에 투표를 마치고 이 오전에는 약 1시간 정도 이 동네 주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한 2시 반쯤에 자택에서 나와서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사에 가서는 오후 3시부터 이 투표를 독려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있는 선대위원장들과 당직자들을 만나서 이 투표 상황을 비롯한 현재 선거 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4시 50분쯤 다시 자택으로 출발했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한 5시 한 15분쯤 자택에 도착해서 지금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 후보는 이렇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표 방송을 앞으로는 계속 시청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다시 자택을 나설지 여부 등은 오늘 밤 11시쯤 대략적인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후보 자택 앞에서 계속 있으면서 문 후보의 동선을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있으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자택 앞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택은 잠실동입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홍준표 후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 자택 앞에 나왔습니다. 홍 후보 지금 바깥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 자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투표를 마친 뒤 홍 후보는 곧장 지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비행기로 자기 고향이죠. 경남 창녕을 방문해서 거기서 부모님 묘소를 찾은 뒤 오후 4시 반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2일 동안 이어진 격전의 결과가 나오는 날인 만큼 부모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창녕 부모님 묘소 앞에서 절을 올린 홍 후보에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오자 다음까지 갈 시간 없다, 잘 될 거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홍 후보가 계속해서 이후 자택에서 계속 머물지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나설지 여부는 잠시 후 8시에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 이렇게 홍 후보 캠프 측이 밝혔습니다. 이곳 홍준표 후보 자택 앞에는 아직 지지자들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빗방울도 점점 굵어지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 후보가 이동하는 걸 포함해서 이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동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택 앞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 상황 한번 알아보죠. 자, 남주현 기자,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자택이나 모처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안 후보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약 1시간 전까지 홍대 한 카페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오늘 투표율이 85%가 넘길 바란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결집돼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고요. 지금은 마포의 한 비공개 장소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한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민의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층층마다 다니며 당직자들은 물론 뚜벅이 유세 기간 가장 고생한 경호진과 인사했고요.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5년 전과는 달리 대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흡족해하며 고마움도 표했습니다. 또 출입 기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금 비공개 장소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주시하다가 당사나 아니면 국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SBS 남주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움직임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좀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항상 선거했을 때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영호남 대결 구도. 자, 과연 이런 구도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역 몰표 시대 종식할 것인가, 영호남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거가 시작되던 즈음에 이번 선거에서는 혹시나 영호남 대결, 고질적인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호남과 영남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모니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영남 몰표, 호남 몰표 이런 상황과는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두 후보 간의 대결 구도, 영남에서도 또 여러 후보 간의 대결 구도, 또는 PK와 PK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의 영호남의 표심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의 특징을 터치 스크린에서 김용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터치 스크린입니다. 영남 지역의 몰표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지난 대선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영남의 판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대2의 구도로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줬고 결과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강세를 보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시는데 밝게 표시된 지역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 있었던 의성, 군위를 포함해서 영덕 지역 있는데요. 이번에 영덕 지역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당시 무려 87%를 몰아줬습니다. 2만 500표 이상의 차이를 났었죠. 자, 이 지역에서는 과연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런 지지를 어느 정도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 투표율 살펴보면요. 영덕 지역 투표율 현재 71.2%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면, 같은 시간대에서 비교해보면 4.7%포인트 낮은 상황인데 아직 투표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지요. 자, 대구 경북 상황은 이렇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상황은 또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8대2의 구도가 아니라 6대4 정도의 구도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좋은 성적을 거뒀던 지역들 보시는 것처럼 김해 보이시고요. 문 후보의 고향이죠. 거제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조금 확대해보면 북구와 사상에 보이는데 문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사상구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에서는 55, 박근혜 후보가 55%를 얻었었고 문재인 후보가 44% 가까이 얻었었는데 이 지역 투표율 바로 확인해보죠. 66.4%입니다. 역시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 투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호남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남은 사실 그동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밀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던 지역인데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엔 없었던 국민의당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 28곳 가운데 국민의당이 23곳의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남에 녹색 바람이 거세게 불었었죠. 이 국민의당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중에서도 격전지 살펴보죠.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보이실 테고 이쪽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수가 있습니다. 여수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여수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서는 과연 어떤 표심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 지역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72.7%.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 호남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표심은 어떨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스크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남 주요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입니다. 현재 투표율 76.5%입니다. 18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광산. 현재 투표율은 77.9%, 23만 5,700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광주 북구는 78.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27만 8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현재 투표율은 71%, 15만 8,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전북, 전주 덕진입니다. 현재 투표율 77.3%, 17만 8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전북 완주는 지금까지 투표율이 76.8%입니다. 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남 여수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5.1%, 17만 6,900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전남 순천입니다. 투표율 77.1%, 투표자 수는 17만 2,400여 명입니다. 전남 목포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3.5%, 13만 7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남 고흥은 지금까지 투표율 76.2%, 4만 5,789명이 투표했습니다. 하늘을 날아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바다를 꿈꾸는 고래는 누가 될까요? 서울입니다. 현재 투표율 74.1%. 드넓은 땅 위로 떠오른 민심의 에드벌룬. 경기입니다. 72.3%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둥실 사랑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보죠. 인천입니다. 현재 투표율 70%. 바람에 몸을 맡긴 돛담배는 어디로? 부산입니다. 71.6%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저 안엔 누가 타고 있을까? 울산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4.3%. 누군간 새로운 세상을 보겠죠? 알을 깨고 나오듯. 경남입니다. 72.1%가 투표했습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은 불변의 법칙일까요? 대구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2%입니다. 첨성대에 오르면 뭐가 보일까? 별들만이 알겠죠? 경북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71.4%. 자연이 수놓은 빛의 향연. 누굴 비출까요? 빛고울 광주입니다.
78.3%의 투표율입니다. 초록을 다투는 땅에서 승자는 날개를 달겠죠? 전남입니다. 현재 투표율 75.5%. 작은 날갯짓, 나비효과일까요? 이어서 전북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 75.2%입니다. 복잡한 민심을 과학으로 풀어보죠. 대전은요? 71.6%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란 세상 꼭 기억할게요. 충남 세종입니다. 투표율 68.6% 기록하고 느린 있습니다. 듯 해도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충북의 민심. 현재 투표율 70.2%. 한껏 달아오른 마음은 어디로 터질까요? 강원입니다. 70.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하루방에게도 꽃비가 내렸으면. 제주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66.3%. 하늘을 날아서 만난 세상. 끝으로 전국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유인나 씨의 목소리가 아주 낭낭합니다. 지금 투표율이 72.7%로 올라섰습니다. 자, SBS 선거방송에서 저희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거방송마다 하는 개표 예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어 단어나 영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름을 SBS 당선 예측 시스템 유확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좀 황당하신가요? 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측 분석실에서 김현우 앵커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예측 분석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당선 예측 시스템 유확당은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 개표 결과와 추이를 분석해서 각 후보의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당선 확정 시점을 미리 예측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앞글자를 따서 유확당입니다. 네, 유확당은 예전보다 정확성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자, 서울 시내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과거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성향의 선거구를 이렇게 미리 색깔별로 묶어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개표되지 않은 곳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당선 확률을 예측을 해서 당선 확률이 95%가 넘으면 당선 유력, 당선 확률이 99%가 넘으면 당선 확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당선 확률이 100%가 되면 당선 확정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 차가 남은 표보다 더 벌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잠시 뒤 개표가 시작되면 SBS 당선 예측 시스템 유확당도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분석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 투표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현재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3.8%, 12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현재 투표율 70.1%, 투표자 수 13만 8,979명. 부산 강서는 투표율이 72.3%를 기록했습니다. 6만 3,900여 명 투표했습니다. 부산 영도의 지금까지 투표율은 67.1%, 7만 3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울산 동구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3.8%, 10만 2천여 명 투표했습니다. 울산 울주는 72.9% 투표 진행됐습니다. 12만 8,300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현재 투표율은 71.7%입니다. 투표자는 29만 6천여 명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 현재 투표율 78.6%, 14만 4,200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남 거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1,700여 명 투표했습니다. 경남 진주는 지금까지 74.3%, 투표자 수는 20만 8,800여 명입니다. 2017 대선 기상대 충청 주요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서구입니다. 투표율 73.8%, 지금까지 2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엔 대전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69.9%. 유성입니다. 투표율 77.8%, 20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세종 지역 보시죠. 투표율 74.3%, 1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엔 충북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65.3%입니다. 충북 충주 확인해볼까요? 투표율은 68.8%, 11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청주 흥덕 보겠습니다. 70.2% 투표율,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충남 공주입니다. 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68.2%. 홍성으로 가볼까요? 투표율은 68.3%,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1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69%입니다. 우리는 모델이에요. 아이돌만큼이나 상큼한 후보들 5인방입니다.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투표는 해야 맛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 멋진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다 같이 투표합시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에는 저희 SBS 특설 무대가 아주 좋은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실 일 있으면 비가 오긴 하지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쪽입니다만은 현재 배성재 아나운서와 정봉주 전 의원이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화문 정봉주 배성재의 광톡입니다. 한번 그쪽 현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자리 있습니까? 표창원 의원 얼굴이 나오고요. 네. 자, 광화문 광장에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봉도사와 함께 각 5당의 마스코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김성준 앵커께서는 이제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방송을 해야 돼서 개표 방송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컨디션 어떠십니까?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옆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 나와 계신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SBS 정치쇼 진행하고 있는 정봉주입니다. 투표하시고 별일 없어서 집에 계신 분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오시면 저희가 출구 조사 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토크쇼도 진행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이제 비도 그쳤으니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김성준 앵커보다 본인이 더 먹힌다 이런 주장을 조금 전까지 하셨는데 예, 여기 있는 분들이 김성준 앵커가 누군지 잘 모르세요. 전 압니다. 네. 자, 아까는 미래 SBS의 앵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본인을. 예. 아, 제가요? 예. 그 김성진 앵커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오늘 하루만은 가짜뉴스 안 됩니다. 가짜뉴스 안 됩니다. 예, 진실입니다. 네네네네. 자, 저희 아주 익숙한 의원 여러분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진수희 전 장관도 함께하고 계신데 예. 김성준 앵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예. 이용주 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이니까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등이 몇 %로 1등을 할 것인가, 즉 40%를 넘는 지지율로 1등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가 될지 안 될지가 많이 궁금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5등은 누가 할 것인가, 5등은 누가 할 것인가, 바른정당이 할 것인가, 정의당이 할 것인가 대해서도 이 두 당이 얼마만큼 반성하지 마세요.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당이 오늘 당선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정미 의원님.
예, 사실 1등이 누가 되느냐만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불리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번에는 좀 정의당이 두 자릿수를 받아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정인규 의원님. 네, 좀 짧게 보수 해주시죠. 우파의 힘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인데요.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역전 드라마가 얼마만큼의 차이로 결국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진실이시죠? 아, 그럼요. 예, 자, 신수희 전 장관님. 네, 이번 대선은 매우 특이하게도 끝까지 팽팽한 오자구도로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은 옛날처럼 1번, 2번 당에 몰아주기식 그런 투표가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이런 투표 관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투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만큼 많이 이 소신 투표를 통해서 우리 유승민 후보에게 표를 주시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격차 없고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특히 북핵을 해결하고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와의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자, 의원님들 5분들이 마치 대선 후보들처럼 말씀도 잘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진행할 때는 박수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의원분들께서, 마스코트 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많은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가 넘치는 광화문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는 양희은 장미여관의 광장 콘서트 꽃길도 펼쳐지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지나가시다가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별일 없이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면 양희은 장미여관의 콘서트도 보고 저희들의 토크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토크쇼는 스브스 뉴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생중계가 됩니다. 배성재 정봉주의 광장 콘서트였습니다. 선거방송은 SBS. 예. 네. 자. 네, 지금 보신 배성재 정봉주의 광화문 토크쇼는 현장에 꼭 가셔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와 지금 선거방송을 제휴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열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지금 보니까 6시 8분, 이제 9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투표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투표율, 자, 72.7%. 72.7%입니다. 그러면 한 2시간 가까이 뒤에 투표가 마감이 될 텐데 과연 8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80%를 넘는 투표율을 보인다면 이건 20년 만의 기록입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80%를 넘는 그런 기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투표율 80% 넘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김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터치 스크린입니다. 현재 투표율 72.7%. 과연 투표율 80%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80% 달성에는 많은 얘기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보겠습니다. 역대 대선의 투표율부터 살펴봐야죠. 방금 김성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97년에 80%를 넘은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직전 대선이죠. 2012년 대선에 75.8%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기세가 아주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75.8% 투표율을 보이니까 이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한 건 맞지만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75% 정도의 투표율일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80%까지 치솟는다.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80% 투표율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사전투표의 영향이 또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엔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율이 26.1%, 4명 중에 1명은 이미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죠.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서쪽 지역에 주로 있는데요. 세종, 전남, 광주 30%를 훌쩍 넘겼고요.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던 지역은 동쪽에 있습니다. 대구, 제주, 부산 등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보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사전투표를 한 분이 1,100만이라고 했는데 10%포인트 차이가 나면 110만 표죠. 110만 표가 가진 의미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4번의 대선 가운데 3번이 110만 표 안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투표율 80% 달성 여부와 맞물려서 사전투표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투표율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는 SBS 대선 기상대입니다. 사전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사전투표율 27.1%, 22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지역 보시죠. 사전투표율 25.7%, 26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60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25%. 부산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전투표율 23.9%, 70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25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참여했고요. 27.2%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75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27.6%. 대구로 가보시죠. 사전투표율 22.8%, 4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경북 지역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 27.9%, 6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지역 보실까요? 3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사전투표율 34.2%. 전남입니다. 54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34.7%. 전북 보시죠. 투표율 32.3%, 49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전입니다. 34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28.2%입니다. 충남 세종입니다. 사전투표율 25.8%, 투표자 48만여 명. 이번엔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 26%, 33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사전투표자 33만여 명, 투표율 26.1%입니다. 제주입니다. 12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23.4%. 전국 종합 사전투표율은 26.8%, 1,138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 있는 한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오늘 아침 9시에 불이 나서 우리나라 국적 유치원생 여럿을 포함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속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어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터널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불이 나면서 지금 모두 12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쯤 됩니다. 웨이하이시 환치구에 있는 타오자탕 터널에서 유치원생들 태운 통학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유치원 원화 11명 전원과 유치원 원화들은 안타깝게도 3살에서 6살까지의 취약전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운전기사 1명이 함께 숨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가운데 중국 웨이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5명, 중국 국적이 6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이 확실한 어린이는 5명이고 1명은 중국 국적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한국과 중국 이중 국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중국인 교사 1명도 증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AIC의 한국국제학교인 중세국제학교 부서 유치원의 통합 차량이었습니다. 중세국제학교는 중국에서 세계로라는 뜻인데요. 한국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정비 지원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한국 학생입니다. 산둥성 AI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데다가 자연환경이 좋아서 등록된 한국 기업만 400여 개에 이를 만큼 교민 숫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번에 참변을 당한 어린이들도 대부분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일 걸로 추정됩니다. 자, 변상욱 특파원,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난 건데 사고의 규모에 비해서 아까는 인명피해가 많이 난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혹시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주중한국대사관이 칭따오 소형사를 급파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대사관은 차량이 노후해서 화재가 난 건지 아니면 2차 사고가 난 뒤에 차량에 불이 붙은 건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한 뒤에 차량 출입문이 있는 버스 앞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난 뒤에도 이 출입문 쪽에 불이 붙는 바람에 학생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버스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출입문 쪽이 터널 벽에 막혀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은 뒤에 제때 탈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물론이고 응급구조대의 도움도 제때 받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커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측 분석실을 연결해서 이번 선거의 당선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제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후보자들 또 투표하신 분들도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 저녁 8시에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여기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과연 몇 표는 얻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당선자 득표수를 보고 계신데요. 가장 치열한 대선 승부를 벌였던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가 40%를 겨우 넘기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5년 뒤에는 노무현 당시 후보가 48.9%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명박 후보 당시 역대 대선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이었는데 1149만 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박근혜 후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 득표율 51.6%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당시 대결 구도나 정치 지형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선 몇 표를 얻어야 당선 안정권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유권자는 4,247만 명입니다. 현재 투표율이 약 73% 정도 되는데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약 76%에서 80%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투표율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당선 가능 투표율은 과반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양자 대결이 아니라 다자구도 대결이기 때문에 과반은 좀 어렵고 40에서 45%는 얻어야 그래도 1위 안정권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1,420만에서 1,520만 표.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1,420만 표는 넘어야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당선 안정권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같은 1위 진영이 좀 더 결집을 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표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유권자 표심이 흩어진다면 이보다 표는 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분석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주요 지역의 현재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중구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1.3%입니다. 4만 9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 현재 투표율은 75.5%, 투표자 수는 26만 9,250명. 대구 달성의 현재 투표율은 70.6%입니다. 12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경북 구미는 지금까지 70.5%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32만여 명 중에 23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북 성주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1.6%, 2만 8,800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경북 안동은 73.2%, 10만 2,400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북 상주는 현재 투표율이 74%입니다. 6만 5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입니다. 16만 2,400명이 투표해서 현재 투표율은 73.2%입니다. 경북 경산의 현재 투표율은 70.5%입니다. 15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북 경주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69.1%, 15만 750명이 투표했습니다. 네, 이 시각 시도별 투표율 국민 개표단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살아가는데. 서울의 현재 투표율은 74.1%입니다. 광부 김광현 씨도 투표율을 보여드립니다. 경기 현재 72.5%입니다. 네, 수산시장 상인 최잠조 씨도 국민 개표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의 현재 투표율은 70.5%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투표율은 71.8%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한정수 씨가 국민 개표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투표율 울산은 74.3%. 경남의 현재 투표율은 73.3%입니다. 201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고층 빌딩의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태경 씨도 국민 개표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구의 투표율은 72%.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참여했습니다. 경북은 이 시간 투표율 71.6%입니다. 네, 초보 아빠 엄마 양원모 허윤정 씨도 국민 개표단에 참여했습니다. 네, 현재 광주의 투표율 78.3%.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심옥자 씨. 투표율을 보여드립니다. 전남입니다. 7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국민 개표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배우 권혁수 씨가 참여해 줬네요. 전북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5.6%. 대전의 현재 투표율은 73.3%입니다. 89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 김은미 씨도 국민 개표단에 의미 있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충남 세종의 현재 투표율은 69.2%. 시장 상임이신 한상필 씨. 충북의 투표율을 보여주십니다. 70.2%입니다. 44년 경력의 구두장인 성호봉 씨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의 투표율은 70.2%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주의 현재 투표율은 68.1%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도 국민 개표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표율은 7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듭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투표 안 하신 분들 열심히 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 마감 시간까지 1시간 3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벌써 각 당의 캠프 아마도 분위기가 조금씩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요 정당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정영태 기자 나와 있군요.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 마련된 이곳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황실에는 이제 내외신 취재진과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은 만큼 지역별 투표율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잠시 뒤면 이곳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에 발표되는 SBS를 비롯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와 시시각각 진행되는 개표 상황을 여기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투표를 마친 문재인 후보는 오후 3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마지막 한 분까지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후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실이나 당사 방문 등 다음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여의도 당사에 모여 투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당사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전체 투표율 추이를 살피며 유불리를 예측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낮까지는 전체 투표율이 80%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한국당은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총괄선대본부장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 아버지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SNS를 통해 투표를 계속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 당사에서 SBS 이경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캠프가 차려있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준모 기자 나와 있군요. 그쪽 분위기 또 어떻습니까? 네,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이곳 개표 상황실에도 긴장감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곳 개표 상황실에 속속 모여든 당직자들은 선거 방송을 지켜보면서 투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지역 선거연락 사무소를 돌며 당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녁 7시를 좀 넘어서 이곳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지도부와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서울 모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제 당사나 이곳 개표 상황실을 찾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뚜벅이 유세 이후에 제2의 한풍이 다시 불었다면서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최대 20%에 달하는 부동층이 결국 안 후보를 택할 거라며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네, 주요 3당의 모습 지금 지켜보셨고요. 이번에는 한번 광화문으로 다시 연결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아마 아직도 비가 좀 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시민들이 많이 모였나 한번 알아보죠. 김종원 기자, 시민들 많이 모여 있습니까? 내일부터 어떤 행보를 이곳은 광화문에 마련된 저희 SBS 투표로 광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 SBS의 특설 무대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5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당연하지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입담을 자랑하면서 토크쇼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이 시민분들도 가던 발길을 멈추고 현재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투표는 잘 하셨는지 한번 직접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실제로 보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직접 앞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신기하고요. 또 굉장히 재밌게 꾸며주셔서 부담 없이 유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투표는 하셨나요? 네, 가족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 표를 행사하신 분이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투표는 하고 나오셨나요? 예, 투표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한 표를 행사하셨을 텐데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미래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광화문대에서는 잠시 후 저녁 7시 20분에 이 가수 양희은 씨와 장미여관의 콘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 꼭 하시고 광화문 나오셔서 오늘 이 선거를 축제의 날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투표로 광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PT월에서 실시간 변하는 정보의 의미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1,200만 명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선 지금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후보와 관련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댓글을 다는 수를 저희는 비율로 환산해서 SBS 소통 지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지금까지 소통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처음부터 1위를 달리기 시작했던 문재인 후보가 지금도 현재 소통 지수 1위입니다. 63.7%입니다. 자, 각 후보들의 글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아마 후보들과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페이스북에선 이걸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라고 부르죠. 각 후보들의 패친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후보의 패친 성향입니다. 평균 연령이 40세고요. 부산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고 비교적 여성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은 겨울왕국, 또 트와일라이트 같은 판타지 영화가 많았고요.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여쭤봤더니 스페인 마드리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 또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패친 성향을 좀 볼까요? 46세입니다. 경남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요. 좋아하는 영화 성향을 여쭤봤더니 배트맨 대 슈퍼맨, 또 엑스맨 같은 히어로물이 많았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여쭤봤더니 권투 선수 메이웨더, 또 이종격 투기 선수 론다 로지 같은 선수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좋아하는 영화와도 약간 성향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먼저 내세워서 하는 그런 성향이 비슷한 배트맨 대 슈퍼맨, 히어로물, 또 메이웨더, 권투 선수 이런 맞닿은 공통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패친 성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 42세고요. 전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인셉션, 아바타 같은 SF 장르가 눈에 띕니다. 좋아하는 스포츠팀은 고양 원더스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는 추신수 선수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었죠. 과연 이런 전략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T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당을 쪼갠물이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 그렇게 이번 후보가 하는 게 아주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요즘은 안 보이거든요. 현상유지밖에 안 남았어요. 네, 터치 스크린입니다.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 역시 수도권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모여있죠. 2012년 대선의 서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강남벨트와 용산에서만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었죠. 관심 지역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종로 가볼까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구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지역인데 이 지역 현재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72.7%. 공교롭게도 전국 평균 투표율과 꼭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인 지역은 어땠을까요?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지역입니다. 역시 관심 지역구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밝게 표시된 지역인데요. 확대해보면 구리가 보이실 겁니다. 구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보통 지역구가 아닙니다. 최근 6번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맞췄을 뿐더러 득표율까지 가장 비슷하게 맞춰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가설이 적용된다면 구리표만 개표해보면 당선자가 누군지 1, 2, 3, 4, 5위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개표는 진행해 봐야 되겠죠. 구리 지역 현재 투표율은 72.9%입니다. 이번에는 충청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 충청은 구리만큼이나 쪽집게 지역이었습니다. 충청에서 지지를 받은 후보가 모두 대선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중에서도 관심 지역구 몇 군데 골라봤는데요. 청주 청원, 청주 흥덕이 있고요. 이번에는 천안 서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안 서북에서는 정말 팽팽했죠. 151표 차이였는데요. 이번에 천안 서북 지역 투표율은 69.1%. 같은 시간대 지난 대선보다도 조금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아직 투표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2017 대선 기상대 충청 주요 지역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입니다. 투표율 73.8%, 지금까지 2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엔 대전 동구로 가보시죠. 69.9%의 투표율, 1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유성입니다. 20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77.8%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투표율입니다. 76.7%,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충북 음성입니다. 5만여 명이 투표한 65.3%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충북 충주로 가보시죠. 투표율 68.8%, 11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70.2%의 투표율, 투표자 14만여 명. 충남 공주입니다. 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투표율은 68.2%입니다. 홍성으로 가볼까요? 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68.3%. 충남 아산입니다. 투표율 69%, 1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SBS 개표 방송의 마스코트 투표로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이 시각 투표율 74.1%. 놀이동산 테마파크가 있는 이곳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의 현재 투표율 72.5%. 인천 앞바다의 어선들이 조업에 한창이고요. 투표로는 중국의 불법 어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70.6%. 야구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사직구장의 관중이 꽉 들어찼습니다. 현재 부산의 투표율은 71.8%. 자동차 공장이 있는 이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의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4.3%.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를 투표로가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현재 투표율은 73.3%. 대구 서문시장 작년 화재의 아픔을 투표로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투표율은 72%. 강한 지진이 있었던 경주의 모습입니다. 경북 지역 현재 투표율은 71.6%.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빛골 광주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78.3%.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의 투표율은 75.9%. 장담은 항아리들이 마당에 가득합니다. 전북 지역 현재 투표율은 75.6%. 빵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현재 투표율은 73.3%. 퇴근 후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이곳, 혼술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충남 세종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69.2%. 요즘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죠. 충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70.2%.
투표로가 스키 점프대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늘을 날아서 착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강원의 투표율은 70.2%. 투표로가 물질도 하네요. 여기는 제주 앞바다입니다. 제주의 현재 투표율은 68.1%. 이곳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촛불의 민심이 모아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은 7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SNS 소식입니다. 오늘 SBS가 준비한 캠페인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투표합니다. 10,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신 분들입니다. 두 딸과 함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 남겨주셨죠. 끝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이십니다. 나는 국민의 권리 찾기를 위해 투표합니다. SNS 반응도 한번 살펴보죠. 꽃길만 걷게 해줄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함께 인증샷 찍으셨는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나라,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실 겁니다. SNS로 실시간 반응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SBS 선거방송을 직접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 하나 볼까요? 개표방송 보면서 치킨이라도 뜯어야 하나. 지금 딱 저녁 시간이죠. 지금 주문하시면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투표율은 가뿐히 80% 넘을 듯 역대 대선 중 페이스 제일 빠르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요. 총 투표율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고 개표방송 SBS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시작될 2017 국민의 선택 SBS 선거방송 3부는 특집 SBS 8시 뉴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3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각 8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또 이어서 개표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SBS 예측 시스템 유확당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언제부터 유력 후보가 당선 유력이 뜰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 선거방송 팀만이 준비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뵙겠습니다.